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인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진다. 그 이유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언론을 완전히 왜곡된 상태에서 듣고 있다가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놀랍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러시아가 엉뚱하게도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세게 취했는데 그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병력은 주말 이틀간에 걸쳐서 350명과 530명의 러시아군을 살생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이틀간 각각 4대씩 격파를 했고요. 장갑차는 10대와 4대 격파, 차량은 32대와 12대 격파, 특수장비는 2대와 5대 격파, 야포는 16문과 15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2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24대 격추와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있었던 전과 중에서는 거의 가장 적은 그런 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한 이틀 동안 공세를 스탑을 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런 전과가 나온 게 바흐무트 쪽에서 러시아군이 치고 나오다가 생긴 그런 전과가 많다. 그래서 이 이틀간의 이 전과 대부분은 바흐무트 지역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0표의 교전이 있었고 공세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9월 17일 새벽에 미사일과 드론을 혼합한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알려진 것만 해도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가 무려 7대나 출격해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쐈답니다. 그리고 그런 미사일 또 드론 등등 혼합해서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그 전과 나오는 대로 오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람잔 카드로프죠. 체첸 수장인데, 체첸이 과거 90년대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2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반러시아적이었는데, 이 카드로프 등 푸틴에게 완전히 딸랑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체첸의 수장을 맡으면서 완전히 친푸틴 그런 자치공화국이 됐죠. 그런데 이 체첸 수장이 원인 불상의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즉 식물인간이 됐다 이거예요. 뇌와 신장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인데, 지난 8월에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서 죽이려는 이 암살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진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음식물에 독극물 탔던 그 비서진 중에 한 사람은 잡혀서 산채로 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과격한 인사인데, 결국 또 다른 어떤 작전에 의해서 정말로 뭔가 중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그래서 아직 젊은데, 이 사람 아직 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다. 어떤 암살 공작이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겨울 전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노릴 것이다. 이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해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영국 국방부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대공 무장들, 방공포라든지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소형 선박 3척을 격침했다. 이건 아마도 강에서 남부전선이라고 하니까 그 남쪽의 아조프의 바다가 아니라 강에서 이룬 전과인 것 같습니다. 강에도 이제 강순찰을 위한 보트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 드네프르 강이 워낙 크고 넓으니까 거기에서 러시아군 선박 3척을 격침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의 오리올 주지사, 그러니까 오리올주는 쿠르스크 수미 오른쪽에 쿠르스크가 있죠. 그 쿠르스크의 동쪽이 오리올주인데, 그 오리올 주지사가 관내 연료 저장 시설 3개소가 피격됐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말한 연료 직접소 3개 중에 한 곳이 지금 피격돼서 폭발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쿠르스크를 지나서 오리올주가 있는데 그 길 또 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호위함과 초기함 피격이 확인됐는데 예인선 끌려 이동 중인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드론 등이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때렸죠. 그래서 13 정비창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 전투함들이 계류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데미지를 입은 전투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수상 자폭 드론들이 수상을 질주해서 러시아군 초기함들을 야간에 때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과가 지금 사진에 나왔는데, 자, 세바스토폴 항구로 예인되어 들어오는 초기함 사무입니다. 제가 이 전과를 말씀드릴 때 이 초기함 사무은 1050톤급 초기함이고 여기는 AK-630 같은 그런 기관포 등등 해서 포가 많아서 다 요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동력계통이 비격이 됐는지 움직이지를 못해서 예인선 두 척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요격했다라고 알려졌고 주장했던 사문까지도 이렇게 피격돼서 끌려 나오고 있으니까 피격됐다, 파손됐다 라고 했던 그 스텔스 초기함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이제 수상 드론 공격 때 입은 피해들이고요. 그 전에 미사일 쏴서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본거지를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상륙함 러프차급 한 척하고 킬로급 잠수함 한 척 박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 인근에 전투함 부두가 있는데 여기 군함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세바스토폴 외곽에서 지금 끌려나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아마 노보로시스크로 옮기는 것 같은데 자력 기동을 못하고 예인선에 끌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애드미럴 마카로프, 여기도 이제 이 호위함인데 이 호위함이 당시 미사일 공격 때 데미지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엔진은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들이 지금 이렇게 배기 연기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 엔진은 가동이 되는데 독자적으로 움직이긴 힘들다 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군함들이 정말 큰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파르티잔들은 크림반도 전역에서 연료 대란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쪽에서 러시아 본토에서 들어오는 케르스 대교 박살났죠. 또 자포리자하고 연결되는 촌하르 대교 박살났죠. 그러니 점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헤르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하나뿐인데 그 도로 하나로 이 크림반도 전역을 다 보급해주기는 이 주민들이 다 생존하기까지는 힘들죠. 그 물류 어떤 양이. 그래서 연료 대란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토크마크의 러시아 물자 집적소를 장거리 정밀 포격했는데 드디어 이제 토크마크가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토크마크는 멜리토폴 북동쪽에 있는 교통요충지죠. 이 토크마크가 3차 방어선의 핵심 핵입니다. 핵. 그래서 이 토크마크가 떨어지게 되면 3차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중요 시설인데 토크마크시가 여기를 지금 때리고 있다. 그래서 물자 집적소가 토크마크 북부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데 여기를 아주 정밀한 포격을 통해서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미사일 뭐 이거 할 것 없이 포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이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레오브에서 쑥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바흐무트에서 항복을 시도하는 아군, 즉 러시아군이 집중 포격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와, 제가 동영상 봤는데 정말, 이야, 이제 러시아군이 참호에 숨어 있다가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이 와서 이제 그 항복하라라고 해서 여기저기 숨어있던 러시아군들이 이렇게 뛰쳐나와서 허리띠도 풀고 허리띠도 땅에 던지고 해서 스스로 엎드리고, 그리고 그 엎드려 있는 러시아군들을 우크라이나군이 손을 뒤로 묶어서 이제 묶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묶고 있고 여러 명은 또 이제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 열중시해서 엎드려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 열중시해서 엎드려 있는 그 러시아군 몇 명을 향해서 그대로
박격 포탄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구가 생겼는데 보니까 분명히 터지기 전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터지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상이 되시죠? 자기네 군인데 항복했다고 드론으로 보고 있다가 뭐야 지금 항복하잖아? 죽여버려.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잔인합니다.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공 실패 빌미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 소장 한 명 방공 부사령관 잡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부패 혐의로 잡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왜 모스크바에 자꾸 드론이 들어와 해서 지금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지역에 잘 구축된 진지에서 방어만 해도 중간은 갔을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가 곳곳에서 무모한 돌격전을 펴면서 장비와 병력만 계속 잃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돌격전을 벌여 많은 사상자와 장비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9월 15일 야간부터 바흐무트 북쪽 M03 고속도로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역습을 시도했으며 하루 동안의 격전 끝에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9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남쪽의 클리치시우카, 안드리우카, 쿠르드미우카 일대를 공격하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쪽의 M03 고속도로와 T0513 도로가 교차되는 지역 인근의 두보보 바실리우카, 베르키우카, 야히드네 일대에서 파상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공세는 지난 8월 이 지역에 새로 배치된 신규 편성 부대들이 맡았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신규 편성된 제85 차량화 소총연대, 제9 차량화 소총연대가 주공을 맡았고 예비군 부대인 제1428 차량화 소총연대, 시가지 방어를 맡고 있는 패트리어트 PMC 여단이 조공을 맡았습니다. 공세 전면에는 우크라이나군 제77 공중기동여단과 제57 차량화 여단, 대대급 독립부대와 드론 중대 등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방어병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력과 장비로 공세를 벌였던 러시아군은 하루 이상 공세를 벌이지 못하고 패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공세가 바흐무트 남부 지역에서 가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북부 지역에서 공세를 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크리치슈카, 안드리우카, 쿠르드미우카를 연하는 약 8km 전선 전면에 상당한 규모의 공세 부대를 투입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리치시우카에는 제5 돌격여단과 벨라루스 출신 의용병 부대인 카스터스 칼리노스키 연대, 경찰 부대인 쓰나미 대대, 안드리우카에는 제3 아조프 돌격여단과 경찰 부대인 사파리 대대, 쿠르드미우카에는 제28 기계화 여단이 포진해 수목선 일대에 소규모 진지들을 파놓고 저항 중인 러시아군의 포격 위주의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러시아군은 클리치슈카의 제83 근위 공중 강습여단, 안드리우카의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체첸군 아흐메 대대, 제68 전차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쿠르드미우카에는 제51 공수연대와 제57 차량화 소총여단을 배치했는데요. 이들은 수목선 일대 급조 참호를 파고 옮겨다니며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술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을 막론하고 전력이 열세인 전장에서 역습을 가하거나 일부 전장에 가해지는 압박을 타 전장에 공세를 펴 줄일 수 있다는 오판으로 엉뚱한 전장에서 대규모 공세를 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무능한 지휘부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애꿎은 병사들만 불기의 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갑자기 바흐무트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바흐무트 북쪽에서 치고 나왔어요. 여기 크게 이제 전술 지도를 보면 바흐무트 남쪽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치고 있습니다. 클리치슈카, 안드리우카, 쿠르드미우카 이쪽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치고 나가고 있는 공세의 강도가 좀 세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이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아주 그냥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 이 뉴욕타임스 척파로의 지도를 보면 치고 나왔다가 다시 패퇴했다라는 화살표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대 배치 지도로 다시 보면 이 북쪽에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200여단 그리고 9연대 85여단 이런 부대들이 새로 편성돼서 들어와서 이제 신규 부대들인데 한번 신규 부대니까 병력이 좀 되겠죠. 쉬고 나갔다가 여기 있는 57여단 그리고 77여단 이런 부대들에게 두들겨 맞고 다시 들어갔다. 이게 이제 바흐무트 도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이러냐? 바흐무트 남쪽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세게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방어를 강화해서 계속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 마치 성동격서식으로 위에서 쳐줬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마치 자포리자 오레오브 전선에서 이 쑥 들어오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전선 전면에서 참호에 지속적으로 축차적으로 병력을 집어넣어서 계속 버텨주는 이게 아니고 자 이쪽에 참호가 지금 밀릴 것 같아. 야 그럼 어떻게 해? 자 뒤에 한번 쳐가지고 얘들 관심을 뒤로 좀 돌리자.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얘들은 같은 짓을 반복한다. 실패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무뇌아들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흐무트 정말 몇 달 동안 그냥 뭐 거의 그대로인데 정말 참 대단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흐무트 전선에 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예하 예비군들이 있는데 이 공중 강습사단 정예부대죠. 여기에 예비군들 넣어서 이 예비군들을 바흐무트 전선에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비군들이 아니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못 들어가. 저기 기가 부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하고 항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항명한 예비군들 잡아다가 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 명을. 그런 것들을 이 예비군들이 텔레그램에 우리 1일1에서 우리를 차폭 돌격하라고 내보내서 우리 동료 몇 명이 항명을 했고 그게 항명을 했더니 쏴 죽여버리더라 라는 걸 텔레그램에 공개적으로 지금 폭로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정말 뭐 기가 차죠 지금 러시아가. 자 그리고 제공권 다 상실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밀24 하인드 헬기 뭐 편대로 그냥 와서 저공을 흩어 쫙 다니면서 지금 뭐 사격해주고 하는 이런 동영상까지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전선 지역의 이런 제공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병력을 완전히 자폭 돌격시키고 항명하니까 쏴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을 또 밀릴 수 있는 지역을 더 강화시켜서 버텨주는 이런 작전 나와야 되는데 야 여기 밀리니까 저기 한번 때려봐. 이런 짓을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등 아주 문해적이고 뇌가 없는 그리고 또 우리 동료를 이건 뭐 사람으로부터 보지 않는 저런 잔악한 이런 러시아가 폭로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은 알지만 러시아인들은 잘 모르죠. 언론이 통제가 되니까.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언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폭로, 푸틴의 최측근이 폭로를 해서 러시아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수뇌부가 계속해서 오판을 하는 이유는 전장에서부터 왜곡과 날조로 가득한 거짓말 보고서 때문이라는 지적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 일선 지휘관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의 만연한 허위 보고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숙청당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최고위 인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전술 변화에 대응해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전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현직 러시아 국가두마 부의장 안드레이 구릴로프 중장이 현지 시각 9월 15일 밝혔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전장 상황을 지적하며 로보틴의 전선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구릴로프 부의장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변화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군의 상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전술을 바꿨다. 더 이상 무리하게 진격을 시도하지도 중장비를 대량으로 투입해 무모하게 밀어넣는 짓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압박 전술로 전환했고 집속탄을 포함한 대규모 화력전으로 전환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저들은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듯 포격을 퍼붓고 있고 이러한 포격은 러시아군을 점점 더 밀어내고 있다라며 일부 전장에서 적들은 우리가 많은 공을 들여 구축한 진지들을 하나씩 빼앗고 있고 이대로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10km 정도 더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릴로프 부의장은 우리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적이 중심 깊숙이 침투했고 이 때문에 곳곳에서 날아드는 지대공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공격 헬기 운용 효율이 급감했다라며 최근 전장에 러시아군 항공 화력 지원이 줄어든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뢰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완전히 터득했다. 그들은 포병 사격으로 지뢰밭을 정리하고 있고 우리 포병보다 사거리가 더 긴 포병 무기를 안전한 곳에 배치해놓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일선 병사들은 적의 자주포를 상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라며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전력 우위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적들은 엄청나게 많은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대공미사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는 있지만 적의 무인기 숫자가 너무 많다. 최전선은 물론 전선 후방의 아군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라며 드론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적보다 더 강하고 우리 전사들은 더욱 전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적응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길 수야 있겠지만 우리 내부의 심각한 문제, 거짓말 때문에 그 승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거짓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들에 대한 보고서는 각급 지휘 판단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낸다. 전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허위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릴로프 부의장은 지난 7월 남부전선에서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숙청된 제58연합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소장의 편지를 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던 인물로 악화되는 전황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패전 가능성 언급 때문에 러시아 내부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푸틴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군 시절에 제5 근위 전차 사단장을 했고 그리고 제58연합군 사령관을 했어요. 그런 제58연합군 사령관을 했던 전력 때문인지 자기 한참 후배가 58연합군 사령관인 이반 포포프 소장이 지금 이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쳤다, 좀 뒤로 빼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대신 편지를 공개했다가 포포프 소장은 체포돼 버렸죠. 뭐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사고를 친 사람인데 그래도 좀 건재해요. 남부공강부 사령관을 했었고 자바이칼스키 주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두마 의원이고 국가두마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탈린주의 복원, 야, 황당하죠. 다시 스탈린주의를 복원해서 푸틴을 스탈린처럼 신격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좋아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지금 이 전선에서 할 게 아니라 런던을 폭격해야 지금 이 전쟁이 해결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알래스카 이거 완전 사기당한 거다, 이거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황당한 또 강력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의 총애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이런 사고를 침해도 건재한 것 같은데 텔레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지고 있는 원인은 포병이 너무 딸린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은 처음에는 견인포였는데 지금 다 자주포다. 그리고 사거리가 길다. 근데 우리는 견인포다. 사거리가 짧다.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적들을 때리려고 하면은 리치가 닿지 않아서 우리는 못 때리는데 저기는 우리를 때려버린다. 그리고 슈덴스크트 쏘고 이탈하는 적들과 우리는 그냥 포신가대에 박아가지고 막 꽃갱이질하고 엄청나게 해서 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우리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참호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처음엔 당황해서 그냥 뭐 잘 몰라서 기계 앞에 밀어넣고 하다가 뭐 궤도 끊어지고 해서 돈자대에 있는 거 포병 맞고 깨지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그냥 포격으로 집속탄이죠 지금 그렇게 집속탄으로 포병으로 또 일제 사격으로 이 진격로에 있는 그런 그 지뢰를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거로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중장비도 안 들어오고 보병이 들어와서 참호 하나하나 소탕해버리니까 이건 뭐 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보고해야 되는데 똑바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그 똑바로 보고되지 않는 게 바로 이자들 때문이다.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거짓말이 쏟아지고 있다. 그 말은 다양한 계층, 최고위층도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최고위층 이자들이죠. 쇼이구, 김정은이하고 아주 소위 전투기 공장 의전하고 했던 바로 이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가면 우리는 큰일 날 것. 전쟁하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건 뭡니까? 전쟁 진다는 말이죠. 자기네들은 항상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최고위층에서 국회 부의장에서 진다는 이야기가 솔직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